애초에 우리나라 M&A들에서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남편 몰래 집을 파셔가지고 1990년도에 직원 20명을 데리고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비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완전히 표준화시키고 있는데, 이 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3,000명의 인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3,000명의 인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노 아카데미와 그리고 주노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회사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글로벌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고 코어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주노 헤어 그룹의 엄청난 핵심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근데 제가 보면 항상 머리 스타일이 한결같으신 것 같은데요. 머리는 혹시 어디서 하세요? 저희 뭐 동네 미용실 가고 있고요. 근데 동네 미용실에서 이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일 보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도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IR 가기 전에는 가끔은 주노 헤어 같은 데 가가지고 머리 한 번씩 다듬어요. 그럴 줄 알고 오늘 주노 헤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주노 헤어를 기업 가치로는 한 8천억 원까지 로 딜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 일단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 가치고요. 그러니까 주노 헤어 그룹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감안했을 때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 M&A들에서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일단 5천억을 넘는 회사들 자체도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5천억을 넘은 기업들은 사실 5, 6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8천억이라는 딜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딜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블랙스톤. 자, 블랙스톤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는 부동산 좀 공부할 때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스톤은 거의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운용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사모 투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을 샀다가 좀 밸류에드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블랙스톤인데, 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우리 주노 헤어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고 특별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로는 이 미용실 프랜차이즈 회사가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다. 너무나도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례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는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가요?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운용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이나 채권을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면요, 이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다른 대체 영역에 있는 투자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대체 투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보통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 투자 분야, 그러니까 기업들을 아주 저평가된 가격에 인수해서 밸류에드 작업을 통해서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는 이런 사모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블랙스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레딧 분야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을 이제 경영하다 보면 많은 회사들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대출 쪽에서 은행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를 블랙스톤 같은 회사들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헤지펀드들의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비즈니스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야들을 뭐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정도의 대체 투자를 운용하는 아주 큰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다른 국내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있나요? 일단 블랙스톤의 아시아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 펀드에서 인수를 해서 매각한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의약품 유통 1위 기업인 지오영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지오영이라는 회사를 조 단위에 인수해서 인수했던 가격에 100%를 얹어서 매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던 게 이 지오영 인수 및 매각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아시아 펀드에서 현재 주노 헤어 그룹을 인수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사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현재 아시아 사모 펀드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넘는 펀딩을 현재 기록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딜 자체가 언론에서 알려지기로는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이하인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여요. 그래서 5천억에서 8천억 사이에 인수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매우 상징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요새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뷰티 기업들, 웰니스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K-뷰티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마 블랙스톤은
헤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미용 플랫폼인 이 주노 헤어를 인수를 통해서 이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보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필리핀이라던가 태국, 일본 등지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노 헤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노 헤어라는 회사는 82년도에 도남동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노 헤어 그룹의 강윤선 회장님, 창업자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막 처음부터 유복하고, 물론 제가 유복했던 분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데 자수성가한 분들을 훨씬 더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생이신데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고등학교에도 이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죠.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을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잠시 좀 본인의 짐을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강윤선 창업자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행위는 무조건 사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82년도에 성신여대 인근에 있는 곳에 이제 주노 미용실이라는 것을 차리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 주노 헤어 그룹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노 미용실에서 시작했던 미용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윤선 창업자분의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결국에 이 헤어 디자이너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주노 헤어 자체가 성장을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하셨던 게 무려 남편 몰래 집을 파셔가지고 1990년도에 직원 20명을 데리고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 아카데미라고 해서 비달 사순 여러분들 아시죠? 현대 헤어 미용의 정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비달 사순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주노 아카데미의 전신들을 이제 만드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서 경영들을 도입을 하면서 헤어 디자이너가 성장을 하려면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도 매우 훌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철학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선구적으로 구축을 하십니다. 사실 1990년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해요. 미용사 선생님 정도, 뭐 원장님 정도의 말은 통용이 돼도 그때 이제 헤어 디자이너라는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임직원들을 교육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용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법인화를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무려 1982년도에 주노 미용실로 시작했던 개인 사업자가 2002년도가 돼서야 법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노 뷰티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노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주노라는 회사, 그리고 이 미용 제품이라던가 용품을 납품하는 주노 디포라는 회사, 그리고 주노 아카데미라는 법인까지도 이제 법인화가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동산 개발법인, 시행법인인 주노 센트로드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주노 헤어 자체가 주노 그룹화가 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변화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2014년도가 돼서는 이제 백화점까지 확장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도 초반부터는 K-뷰티가 정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갔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뷰티라는 게 화장품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헤어까지도 다 포괄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이 헤어의 선구자인 우리 주노 헤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필리핀으로 진출을 하고 여러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많이 좀 구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신 것 같은데 주노 헤어 그룹을 좀 더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기시게 되면서 주노 헤어 창업자분께서 이제는 좀 전략적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수의 FI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노 헤어 창업자분의 아드님께서 우리 주노 헤어 그룹을 이렇게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뭐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좋은 FI, 좋은 SI들을 끌어들여서 아예 경영권을 넘기고 이들과 함께 그룹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경영권 매각으로 이제 선회를 하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스톤이랑 이제 인연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이 주노 헤어가 너무나도 정말 멋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논의가 되는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에비타를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3천억의 매출액에 에비타 기준으로 370억 원이나 달성을 했다고 해요. 2024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에비타라고 하는 사실상 영업이익과 같은 이 지표에서 엄청난 현금 흐름을 내게 된 거죠. 이런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주노 헤어 그룹은 정말 대단한 회사이고 제가 이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프로세스와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강조해서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회사도 잘 키우셨는데 자식 농사까지 잘 지으신 케이스네요. 너무 부럽고요.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우리
우리 준호 헤어 창업자분의 아드님처럼 제 딸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보통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많은 게 미용실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꼭 준호 헤어만 이렇게 잘 성장을 했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미용실 브랜드들을 살펴보니까 1위 회사는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리안 헤어더라고요. 그리고 뭐 2, 3위 정도는 뭐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런 회사들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거나 제대로 뭐 인수합병이 일어나거나 혹은 투자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3, 4위 회사인 준호 헤어가 인수가 됐던 거죠. 결국에 준호 헤어는 사실상 가맹 사업을 표면적으로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직영 모델에 가까워요. 이 준호 헤어의 경우에는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30개월 동안 디자이너로 승급을 한 다음에 10년이라는 근속 기간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인성이 훌륭하고 충분한 실적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준호 헤어의 가맹점을 내주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완전한 가맹점은 아닌 거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10년을 근속했던 원장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장을 확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직영으로도 볼 수 있고 반가맹으로도 볼 수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준호 헤어는 제가 볼 때는 FI들 입장에서, SI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회사로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80개 매장 자체가 다 통제가 가능한 매장인 거죠. 사실상 미용이라는 것은 매우 표준화되기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근데 준호 헤어는 준호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고 또 10년이라는 근속 기간을 통해서 원장님으로 이분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가나 이게 굉장히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사실상 반직영 매장, 반가맹 매장에 여러 가지 헤어 제품을 유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얹을 수 있는 게 전 준호 헤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FI나 SI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미용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헤어 플랫폼으로서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수익 사업들을 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준호 아카데미를 통해서 원장님들 혹은 헤어 디자이너, 인턴들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확장성 있는 모델이라고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준호 헤어는 이런 특성 때문에 좋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집을 팔아서 직원들 유학 보낸 이야기랑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 투자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통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가르쳐 놓으면 나가니까 모든 걸 다 안 주려고 할 텐데 이 사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강윤선 창업자분의 어떤 경영 철학과 사업 철학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PD님 말씀 너무 맞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정 인재를 열심히 교육하는데 관심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재들을 교육해봐야 요즘 세상은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준호 헤어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가르쳐놔도 본인이 나가가지고 새로운 미용실을 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기술을 다 습득을 해서 새로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교육 철학이나 어떤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강윤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좀 본인만의 경영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10명을 교육해서 3명이 떠날지언정 7명이 남으면 결국 그룹의 자산이 되고 나는 그룹을 훨씬 더 크게 키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런 준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육에 투자했던 것들이 결국 블랙스톤의 M&A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윤선 창업자 그리고 회장님의 어떤 미래를 보는 눈이 증명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용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대표님은 핵심 인재 유출을 어떻게 맡고 계시나요? 준호 헤어 그룹에서 핵심 인재들이 이탈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호 헤어의 어떤 승진 시스템을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사실 디자이너가 되면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 관계예요. 3.3% 세금을 이제 납부하는 프리랜서 개념에 가까운데요. 이분들은 디자이너에서 뭐 실장, 뭐 수석으로 올라갈수록 인센티브 체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준호 헤어에서 오랜 기간 있으면 안정적으로 고객들을 수급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매출 안정성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랜 근속을 하고 실력을 발휘하면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훨씬 더 경제적인 혜택이 높아졌겠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원장까지 되게 되면 공동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반직영점 혹은 반가맹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익이 굉장히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분들과 이 오너분 그리고 이 준호 헤어 그룹 자체의 인센티브 체계의 어떤 일치를 통해서 굉장히 일원화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덜식도 비슷해요. 저도 핵심 인재의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배분하는
배분하는 게 기본 책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더 주식이라는 회사가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기업 가치의 상승이 이뤄지면 결국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권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인센티브 체계를 일어나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적 혜택 체계를 일어난 이후에는 굉장히 핵심 인재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분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게 되면서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 성과가 나면 또 그에 맞는 스톡 옵션이 배분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성과급이 배분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단순한 성과급보다는 조금 더 스톡 옵션을 배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근무자분들 그리고 핵심 인재분들과 회사의 어떤 방향을 일치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강윤선 창업자분이 하셨던 형태와 좀 다른 형태이지만 조금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8천억의 실체에 대해서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블랙스톤은 단순히 미용실만 보고 준호헤어를 산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가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딜의 진정한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는 블랙스톤 내부자와 그리고 강윤선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들밖에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관련한 법무법인들이나 회계법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8천억은 어찌 보면 좀 표면적인 처음에 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논의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준호헤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 자산 가치 그리고 준호헤어 그룹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성들이 다 녹여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준호헤어 그룹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준호헤어 자체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원가율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미용실이 계속 깔리면 깔릴수록 이 고마진 수익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용실이 깔리면 깔릴수록 거기에 여러 가지 미용 용품들을 납품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준호헤어 그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즈니스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호헤어 미용실에서 나오는 총 거래액을 추산을 해보면 180개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이 좀 나와 있어요. 그게 약 15억에서 16억 정도가 점포당 매출액이 연간 나온다고 해요. 그럼 180개 매장에 15억에서 16억 정도를 곱하게 되면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는데요. 이 3천억 정도의 표면적인 매출액에 현재 에비타 기준으로 370억 정도를 준호헤어 그룹이 2024년도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뭐 에비타 기준으로는 20배에 가까운 가치를 인정받아서 좀 고평가 가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고마진 사업이라는 것 또 확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논의되고 있었던 그리고 알려져 있던 이 준호헤어 그룹의 부동산 실제 가치가 4천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수준의 기업 가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8천억 언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준호헤어 그룹과 관련된 회사들의 감사 보고서나 여러 가지 재무 지표를 보게 되면요. 전체 지분율을 준호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야 정상인데 이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강윤선 창업자분하고 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가 잡히지 않는 회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로 다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뜯어보니까 강윤선 창업자분이 여전히 준호 디포라던가 옛날이죠.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는데 구 준호 디포라고 하겠습니다. 신설법인 준호 디포를 빼고요. 그래서 구 준호 디포와 준호 아카데미의 법인 전체 지분을 현재 갖고 있는 게 여전히 강윤선 창업자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법인에서만 부동산 자산이 거의 1,000억 원이 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딜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전체를 인수하고 강윤선 창업자분들의 전체 지분을 인수할 때는 8천억 딜로 표면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또 인수를 할 때는 여기에 간주취득세라는 게 부과가 돼서 2.2%의 세율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만 아마 수십억 규모였을 거예요. 뭐 이런 이슈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윤선 창업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담겨져 있는 법인을 매각을 하면 보통은 이제 주식 양도세율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25%의 지방세 별도에서 27.5%를 내게 되는데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주식을 매각을 할 때는 이게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최대 49.5%의 세율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강윤선 창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27.5% 내면 되는데 49.5%를 내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딜 과정에서 엄청나게 브레이킹 요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블랙스톤 입장에서도 뭐 이게 간주취득세도 내야 되고 창업자분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과다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며 49.5%나 세율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파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 준호라는 지주회사 그리고 준호 뷰티라고 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새롭게 이 미용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유통 사업을 하는 주노 디포를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은 블랙스톤이 가져가고요. 나머지 주노 디포를 이제 여전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강윤선 창업자분이 갖고 계시고, 주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업들은 다 블랙스톤에 넘기고 여기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강윤선 창업자분이 갖는 구조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8천억으로 시작했던 엔트리 밸류가 좀 많이 다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자산을 여전히 지키고 거의 4천억이 넘는 수준의 지분을 70%를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또 자녀 지분이 30%가 있을 테니 이 30%는 블랙스톤하고 회사를 같이 키워가면서 또 업사이드를 가져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족도를 얻는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고요.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려고 이 회사를 인수한 건 아니니까 엔트리 밸류였던 8천억을 다운시키는 형태로 아마 딜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8천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4천억 밸류다, 뭐 5,600억 밸류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의 조정이 일어나고 또 강윤선 창업자분의 니즈를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밸류들이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노웨어가 저는 동네 미용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큰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배울 부분이 뭐냐면요, 정말 이 주노 헤어 그룹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게 사실상 직영 사업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직영 매장 180개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 180개 매장에서 일하는 3,000명에 달하는 디자이너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비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완전히 표준화시키고 있는데, 이 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3,000명의 인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3,000명의 인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노 아카데미와 그리고 주노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회사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글로벌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고 코어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주노 헤어 그룹의 엄청난 핵심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영 모델을 확장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확장하기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긴 기간 사업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확장하면 결국에는 엄청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아마 나는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그리고 결국에는 가맹점의 수 자체가 밸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회사들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가맹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가맹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확장성이 너무 빨라 버리면 이 가맹점의 퀄리티가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무너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노 헤어 그룹은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100년지 대계를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업에 투신을 해서 이 업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창업자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블랙스톤 심사역이라면 이 딜 어떻게 승인하시겠습니까? 이 딜이요? 저는 매력적인 딜로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업이라는 거는요,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애들을 통해서 내가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주노 헤어 그룹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버는 돈을 통해서 매장을 확장하고 또 기술 투자를 하거나 여러 미용 기술에 투자를 한 걸로 제가 볼 땐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현금이라는 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노 헤어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150억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돈을 가지고는 적극적인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블랙스톤 같은 회사들이 이런 주노 헤어 그룹에 신주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 등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도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제외한다면 에비타 기준으로도 저는 충분히 나이스한 밸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8천억 밸류보다는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여지는 20배의 멀티플을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딜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주 자금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블랙스톤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해외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확장이 가능한 모델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노 헤어 그룹의 모델은 너무나도 좋은 딜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노 헤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경영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표님께 배움을 얻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뭘 가져가면 가장 좋을까요? 내가 가려는 방향을
방향을 명확히 해서요. 그 방향에 맞는 코어를 강화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실상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1위 순위는 준호헤어 그룹이 아닙니다. 리안헤어가 훨씬 더 많은 매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리안헤어라던가 박스철 헤어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준호헤어 그룹이 블랙스톤에 인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본질이 굉장히 강한 창업자분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결국에 미용 플랫폼이 강화가 되려면 돈도 너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표준화된 미용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준호 헤어 그룹 그리고 창업자분께서는 애초에 준호 아카데미를 만들어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미용 기술 투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을 오랫동안 육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준호 헤어 그룹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결국에 가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랜 기간을 보고 롱텀으로 보고 내 본질을 하나하나 강화해서 정말 좋은 기업과 사업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는 말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가 결국 사람과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동료, 좋은 사람들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더 리치 멤버십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식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얻어냈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동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멤버들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인사이트 다 가져가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 저희 멤버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저보다도 더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서 제가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받아서 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고 그런 멤버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기대감 갖고 들어오시면 그 기대감 아마 결과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